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5년 국가직후구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9시부터 시작됩니다. 뒷날짜는 생각하지 마시고 2월 3일 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경쟁률을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 7급하고 올해 5급하고는 지금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줄 수도 있다. 아무튼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4시간이 아니고 금요일은. 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사진 스캔본입니다. 사진. 우리 원서 접수할 때 사진. 자, 원서 접수에 사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진은 예쁘고 뭐 잘생기고 그럼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필기시험 보는데 그게 뽀샵을 잔뜩 한 사진인지 아닌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력서 넣을 때 그 사진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또 포샵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단순합니다. 본인이면 돼.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냐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해서 찍으러 가면 되고요. 시간 없다. 여태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우리 또 좋은 핸드폰 셀카로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배경화면이 하얀색 없는 걸로. 그래야 식별이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상한 무늬 같은 거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권 형식의 사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권 사진 이르지 않고 여권 사진 형식이 좋다. 그거를 어떤 분들은 여권 사진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화면이 뜨면 거기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좀 크더라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여권 사진 몇 킬로바이트 이런 거 따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메가도 올라가요. 그런데 너무 큰 거 10메가 이런 거는 올라가다가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용량이 크다. 그러면 캡처를 한번 다시 뜨면 돼요. 원본 사진에서 캡처를 다시 뜨면 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해보고 오류 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진 올라가면 그 사진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잘 올라갔나 반드시 확인했어요. 옆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가끔 옆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일자로 딱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뿌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뿌옇게. 그래도 안 돼요. 그거는 해상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거는 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동의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동의 그냥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진은 본인 식별용이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 날이 있잖아요. 2월 7일이죠. 금요일. 이후에는 고사장 변경 같은 거 안 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뭐가 되냐 하면 취소가 돼요. 잘못하면. 취소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할 때 잘하면 되고, 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취소하고 다시 하면 돼요. 기간 내에는 수정 버튼이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접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수정 버튼이 뜨면 고사장을 변경하면 되고, 만약에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해도 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기간 내에는 돼요. 마감 이후에는 안 돼요. 마감 이후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제가 나와요. 5,000원 결제해야 되잖아요. 신청료. 결제할 때 반드시 결제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간에 아마 주민등록 이렇게 등록하고 그러면 저소득이나 이렇게 면제되시는 분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착각이 잠깐 생기는 게, 거기에 내가 면제 대상이라고 나오면 내가 마치 저소득, 특히 저소득, 장애는 장애인증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저소득은 이게 2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소득이라도 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 시스템은 현재 저소득이 아니냐는 잡아내요. 그러니까 검증이 돼. 현재는. 근데 그 사람이 2년 연속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청료가 면제됐다고 해가지고 난 자격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공고에 저소득 자격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어떤 조건. 그냥 내가 소득이 적으니까 저소득이다. 그럴 리가 없겠죠. 공무원 시험 그게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인데, 지원 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도 본인 나는 한부모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게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2년 연속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거기서 많이 떨어집니다. 예. 뭔지를 몰라갖고 막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일반인이니까, 예, 일반인이니까 저소득에 넣으면 조금 낮은 점수에도 합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하면 떨어질 점수예요. 아무튼 요거 주의점이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고사장 이 얘기를 이 방송할 때 했었는데, 이 고사장을 본인이 전국 어디서든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고사장하고 내가 배치받는 곳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앞서 나가. 아, 내가 강원도에서 시험 봤으니까 강원도에 배치되나 보다 라고 착각합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시험을 내가, 야, 너 시험 보는데 네가 보고 싶은 데서 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너 보통은 뭐 가령 이제 지방직 같으면 서울시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서울시 안에서만 고사장이 잡혀요. 다른 데 못 봐. 서울시 안에서만 고사장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보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가서 보라는 거야. 가까운 데. 내가 충청북도에 살지만 청주가 멀어. 예? 오히려 공주가 가까워.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 경계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러면 충청남도로.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잘 보시면. 예, 강원도는 원주, 춘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경기도 남부는 군포, 성남, 수원, 의왕 이렇게. 여기 지금 2개 이상 나와 있는 거. 한 개는 거기에요. 한 개는 거긴데 2개 이상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중에 어떤 직렬이 어느 시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군포 살지만 의왕에 갈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시험 장소 예정지가 2곳 이상인 지역을 선택하신 경우 해당 지역의 시험 장소 예정지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된다. 무작위로. 특정 시 선택 불가.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씩 경기도 남부 중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남부를 하면 돼요. 가까워. 서로 뭐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여기보다는 난 서울이 편해. 그럼 서울로 하는 겁니다. 여기 서울은 서울 안에 생기겠죠. 그러나 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기도 산다고 서울에 경기도랑 가까운 서울로 해주지 않는다.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또 서울까지 와서 또 지하철을 1시간 타야 될 수도 있다. 예, 저 끝으로 가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한능검처럼 고사장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그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랜덤하게 배정된 고사장으로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 장소가 나오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야, 거기까지 어떻게 가? 뭐 이러다가 그냥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고사장이 멀어서 안 오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도 안 했고. 예,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예, 특히 이제 경기도 북부가 문제예요. 북부에서 왼쪽에 계신 분들, 일산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파주, 일산, 이 구리, 남양주, 의정부로 못 가잖아요. 솔직하게. 물론 자가용이 있으면 쌩하고 달려가면 되지만,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예, 서울로 신청해. 서울이 가장 편하잖아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예, 제가 지방을 많이 다녀보니까 지방에 가니까 서울 가는 버스는 다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주요 거점 도시 몇 개 빼고.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서울로만 가라고 만들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제 같은 막 경상남도도 창원이잖아요. 창원을 그 아침 9시 20분까지 입실해야 되거든요. 9시 20분까지. 9시 20분까지 갈 수 있는 차가 없어. 그러면 창원시에 가서 자야 돼요. 첫날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요거가 언제 나온다고 돼 있죠? 네. 나와 있는데 어딘가에? 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3월 며칠 날 장소 공고가 나와요. 네, 그때 장소, 여기 있네. 여기 위에 있네. 네, 시험 1심이 장소 공고문. 3월 28일 날 나오면 자기께 나옵니다. 이게 장소 공고문을 주지 않고 작년까지는 로그인해서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요번에도 아마 자기 로그인해서 보게 만들 것 같아요. 옛날에 엑셀 파일에다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 자기 고사장을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딴 고사장 막 가고 그랬어요. 이름도 비슷하고 그랬어.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거를 로그인해서 자기 응시표에다가 나오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2가지 이상 있는 거, 네, 하고 나중에 저 바꿀래요? 안 바꿔줍니다. 절대로 안 바꿔줘요.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 시험이 뒤로 밀렸었어요. 4월 시험이었는데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7월인가 8월에 봤거든요. 9월에 봤나? 하여튼 그때도 고사장도 안 바꿔주고
원서 접수도 추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장 때문에 안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땐 지방직이 먼저 또 실시가 되어버렸거든요. 지방직 합격했다고 국가직 안 보러 간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뭐 고사장을 내가 그때 당신 거기 살았는데 지나니까 딴 데 갔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고사장 안 바꿔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월요일날 원서 접수 해보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다시 또 원서 접수 해보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사진이 있어야 된다. 사진. 카드야 다 있을 거고 카드 없어도 또 계좌이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걸로 다 해서 완전히 진행이 다 돼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